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주말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제목부터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저층이 좋아요, 고층이 좋아요 이런 뉴스도 있네요. 오를 곳만 오른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둔전중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장의 전세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시공사 수주, 도시정비사업의 이제 시공사들이 실질적으로 수주를 잘 했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히려 그 손해가 많이 나고 있다. 역세권 상가 브랜드 병원 아니면 들어오지 마. 이런 뉴스도 있고 미분양 이야기들. 상위 20% 아파트 한 채로 하위 11채 산다. 양극화 역대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상가도 하나 넣죠. 우선 시장 교체 파트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 시장 상황은 금리 인하 이게 이제 계속 대두되는 하두고 그 다음에 규제는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은 계속 정부와 은행 간의 대출 규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집값은 언제 오를까요? 집값은 언제 오를까요? 네. 궁금하시죠? 우리가 집값이 오른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선행 지표를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데이터를 봐라, 뭘 봐라.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과거의 그리고 선행 지표를 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집값이 오른다는 느낌은 어떻게 드세요? 보통은 결국은 내가 사는 집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사는 집값 매매된 거, 소위 말해서 실거래가를 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이제 비교될 수 있는 집들의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보는 그 정도 느낌? 보통 프로테크 앱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은 요즘은 또 그래프나 3D로 이렇게 표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 아,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근데 이것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이제 부분보다 조금은 와닿지만 실제 와닿는 느낌,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내 주변 이웃이나 가족이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 이 말을 들어야 느낌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게 플러스가 돼서 우리 아파트가 아니면 내가 사는 곳이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 이게 이제 돼야. 그래서 이거를 집값이 언제 오를까? 이 말을 핵심을 키포인트가 뭐냐? 결국 살 사람이 비싸게 계속 주고 다음 대기 수요가 계속 금액을 받쳐주고 올려줘야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세가율도 받쳐줘야 되고 결국 매매를 받쳐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돼서 아이고 옆집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가 집 팔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더 올라갔어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보통 요즘은 또 단톡방이 많죠. 단톡방에 얼마에 내놨는데 이렇게 거래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고 그러면 그 거래된 것과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우리 집은 조금 더 뷰도 좋고 층수도 좋고 아니면 조금 낮게 있지만은 인테리어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오고 가다 보면은 그게 계속 집값이 더 비싸게 팔리고 더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게 계속 우리가 그 성을 쌓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느낌이 되고 그러다가 뭔가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외지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돼가지고 다다닥 들어와야 이제 집값이 다다닥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은 옆에 주변에 가족이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든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집값이 오를까요? 그러면 거기서 집값 올라 내일 당장 올라 이렇게 말하실 분이 지금 있냐? 결국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심리입니다. 심리가 지금 기사들은 서울 특히 강남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 지방이나 특히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 외곽 변두리나 경기도 중하급지 그리고 지방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기사들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제 뭐 그 프로테크 앱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카페나 아니면 뭐 이런 단톡방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멀리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장을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현장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 주변에 지인이 살고 있지 않는 이상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실거래가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래프를 지금 본다면 데이터적으로도 거래가 떨어지고 있고 금액이 떨어지고 있고 아니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심리가, 물어보십시오.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하면 올라간다는 많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대신에 이제 뭐 전문가분들, 뭐 데이터를 연구하시고 이런 흐름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런 분들 말고, 실제 내 주변에 옆집에 바로 뭐 집값 뭐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올라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심리가 벌써, 기저 심리가 벌써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가 팽배하다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대출을 하신 분들도 소위 표현하자면 연끌을 하신 분들도 소위 이자 낸다고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우리가 멀리서 전문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볼 때 집값이 지금 오른다는 느낌이 안 난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언제 오를까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당장 어렵습니다. 앞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쳐주는 기본적인 전세가 받쳐주고 매매가 올라가고 외지투자 이렇게 들어오고, 대출이 아무리 풀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자를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안 들어오면 사실 그 집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팔았을 때 바로 시세 차익이 난 이런 상황이 안 이루어진다 하면은 섣불리 대기 수요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냐, 갈아타기, 실거주, 그리고 내가 내 집을 최대한 조금은 비싸게 못 판다 하더라도 팔아서 다음으로 갈아타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여윳돈이 있고 만약에 그러다 하면은 뭐 자식이나 아니면 뭐 한 채 정도, 근데 대부분 이제 집을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축 위주, 그런 위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팔아도 남는 돈으로 집을 산다, 그렇다 하면은 신축, 정말 뭐 떨어지지 않을 거 이런 걸로 이제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은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극화와 이제 앞서 말했던 상극화. 근데 양극화로 보시면 돼요. 정말 진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지 투자 이런 것도 있고 대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세가율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전세가율의 이제 맹점이 그거죠. 사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전세 사시는 분들도 좋은 전세 살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역전세뿐만 아니고 이제 전세 사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세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전세가율이 떨어집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이제 뭐 올림픽 파크 프로양 같은 둔촌중원 같은 경우는 뭐 입주장인데 뭐 전세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물건 올리치는 호가적인 부분이고,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으신 분들이 전세를 낮추고 싶어도 나머지 이제 잔금 칠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도미노 벽이 무너져서 전세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오픈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부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세는 입주해서 예정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전세 분양권은 오피스텔은 우선 조금 제외를 하고 본다 하면은, 전세가 지금 전세를 딱 보면은 2,300, 그러니까 2,300, 3,300, 뭐 이런 식으로 전세가 한 4억, 보십시오.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은 5억까지 올라가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5억, 4억 5천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4억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억 한 3천, 4억 5천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거래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이 거의 쉽지가 않다고요. 그 수요가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도 이제 입지가 괜찮고 뭐
특히 지금 뭐 남천자리 같은 경우는 6억대 이런 식으로 내놨거든요. 뭐 마지막 이제 세팅이죠. 사실은 6억대를 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하고 매매나 전 매매를 볼 때 6억대를 주고 이제 남천자리에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한 2초에 이제 그 입주장 할 때 한 4억 5천에서 4억 8천 뭐 적게는 진짜 한 4억대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4억대가 되고 6억대가 되고 6억대에서 마무리가 돼서 분양가에 맞춰서 이제 매매가 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전세가 8억대 넘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서밋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밋이 이제 전세가 거의 뭐 평수는 뭐 좀 더 이렇게 하겠지만 전세가 지금 한 7억 5천대. 물론 이제 좋죠. 고층이고 8월에 비고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좋은데 7억 5천에 주고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수요가 많지가 않다. 들어올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나 7억 5천 주고 여기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이 안 좋다 이 말이 아니고 현재 흐름의 금액대가 7억 5천이면 나타날 사람이 그 수요가 적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요와 공급.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심리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더 심합니다. 지금 프로지오 클라센트랑 뭐 DIA 나중에 이제 들어오고 하겠지만 바른 것도 지금 평균적으로 3억 8천, 4억대. 그러니까 부산은 지금 보시면은 3억 8천, 4억. 그리고 개수도 그렇고 양전자이도 보통 보면 4억대. 누가 40억으로 해놨네요. 어느 분이 해놨지? 40억으로 또 잘못 올려주셨군요. 광고를. 뭐 4억인데 보통 지금 3억 5천, 4억대, 3억대, 4억대 보통. 여기도 보통 보시면은 30평대를 보시면은 뭐 한 3억 5천. 면적은 한 30평대로 거의 한 3억 5천, 4억대, 4억대.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레이 카운티도 뭐 금액대가 5억 5천 이렇게 하는데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여기도 레이먼 프리스티지도 매물은 한 3천 개가 있네요. 겹치는 물건 뺀다 하더라도 한 3억, 평균 한 3억, 한 3천에서 5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4억대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층수가 높으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분양가는 근 8억에서 10억대로 이제 흘러갔죠. 그러니까 8억대에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가 8억에서 이제 플러스 뭐 한 8억에서 뭐 한 10억으로 우선은 보자 평균. 전세가 지금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5천이다.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를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이제 그 많은 중개사님도 그냥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올려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전세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우선은 전세가율의 40%, 50%, 60% 금액을 우선은 책정을 해 놓습니다. 책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입주 2년차 이렇게 해놨지만 전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제 평수대라면 주변에 이제 그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2년 이렇게 하면 입주장 자체 그러니까 입주장 자체의 금액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율 개인적인 임대인의 이제 상황을 하겠죠. 잔금을 치는 뭐 여러 조건 뭐 내가 돈이 되고 뭐 이자 버틸 수 있고 하면 금액을 높이는 게 맞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금액을 낮추는 게 맞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부동산 그 자체만 본다 하면은 이 부동산 자체의 이제 전세가율이 50%, 60%, 70%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됩니다. 40%에서 60%, 보통은 한 40%, 60%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이제 금액을 책정해 놓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율이 얼마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이 주변의 금액대가 이제 정해져요. 그렇다면 수요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레미안 포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신축이니까 뭐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체 단지 내에서 이제 이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레미안 아이파크에 사는 분들이
뭐 갑자기 이제 뭐 다른 데 멀리 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진 않고 보통 이제 가신다 하면은 동네 리메 아이파크 자체 내에서 아니면은 이제 뭐 리메포리트 가거나 레이 카운티 가거나 아니면 뭐 이 주변 근처 자체에서 이제 간다고요. 근데 대부분 큰 단지 자체 내에서 이제 선순환이 돕니다. 근데 그 타이밍 시점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비싸게 돼서 비싼 금액으로 전세가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역전세 비슷하게 났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게 평균 한 3억 3천대? 3억 3천에서 3억 5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금액이 되고 그렇다면은 실제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랑 기존에 한 2년, 4년 전에 아파트 금액이 3억 3천에서 3억 4천, 5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형성이 되는 게 한 3억 3천, 3억 5천이 평균 돼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단지면 신축 단지별로 이제 금액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신축 단지별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가 들어왔습니다. 전세가 들어오면은 보통 2년이잖아요. 그리고 2년에다가 이제 갱신 청구권, 갱신까지 하면은 이제 근 4년이 이제 되는 겁니다. 4년이. 그 4년 때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가 분양가 들어간 뭐 확정하고 옵션 넣고 뭐 금액대 다 맞춰가지고 그 금액대가 된다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좀 더 기다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 금액에 팔고 이제 나가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매매가가 책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년, 4년 전에 전세가가 3억 5천, 4억 5천이 형성되는데 2년, 4년 뒤에 이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 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맥시멈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본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 호황기 때의 6억대, 평균 6억대가 형성이 되는데 6억에서 이제 뭐 8억까지 가야 되겠지만 근데 8억은 어려워요. 왜냐면 웬만한 아파트 신축 분양가가 흘러가거든요. 8억이 된다 하면은 실제 매매가가 최소한 12억대가 올라가야 된다고. 12억대. 12억대 이상 올라가야 된다. 결국은 뭐냐? 전세가율이 평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거의 50%, 60%, 40, 한 평균 한 50%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매매를 받쳐주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집값은 올라가기 어렵다. 그런 걸 이제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시공사들이 뭐 수주를 하고 많이 하지만 지금 원자재나 공사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다. 이 말은 결국 분담 추가 분담금 추분이 추가 이제 분담금이 더 늘어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조합 플러스 이제 일반 분양가 소위 이제 분양가 책정에 대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 분양가 책정이 있는데 실제 이제 또 그 주변에 이제 매매가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렇다 하면 주변에 아파트 금액이 형성이 돼 있냐 보십시오. 분양가를 책정해서 매매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전세가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집값은 언제 오를까요? 양극화로 가겠지만 평균 4년 정도를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정권이 바뀌고 초창기 때 하고 안정화가 될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볼 때,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가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사 내용은 이제 그 대출이 없기 때문에, 알짜 임차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정도.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뭐 한테 좀 특히 저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제가 상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팅에 대해서 정말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이제 막 좋다고 하는데 믿고 따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오늘은 이야기 드렸던 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하지만 집값은 언제 오를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양극화의 시점으로 본다 하면은 한 4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전세가율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외지인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내부 단지, 주변 단지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다 하면은 내가 전세로 들어가니 집을 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출이 조금 풀리면서 그게 이제 타이밍이 이 집에 살다가 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내가 전세를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집을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지. 무조건 외지 투자로 본다 하는 갭 투자로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전세가 지금 이 정도 금액에 들어왔을 때 이 선순환 갱신을 해서 4년 뒤쯤에 됐을 때 그 타이밍에 이제 보고 거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물론 4년 동안에 뭐 집값이 오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을 뭐 가계부채가 올해 내년까지 아마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대출 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풀어준다 하더라도 주담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매매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세나 이런 걸 할 때 보통 특히 저도 갑자기 뜬금없이 그 서울 쪽에서 신고를 당해가지고 소명당하고 했는데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단톡방에 방에서 금액을 단합을 하는 거죠. 단합을 해서 얼마 밑으로 매매가 내지 마라. 얼마 밑으로 전세가 내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물론 뭐 정말 서울이나 지방 역세권은 하겠지만 개인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매물이 적체되고 거래가 없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아시고 상담도 문의해 주시고 본인이 실거주든 투자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계속 제가 하는 말은 비슷하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좀 더 디테일적으로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을 꼭 주십시오. 상담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연락이 잘 안 될 때는 문자나 카톡, 그리고 네이버 톡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뭐 그 당일 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이제 상담 정리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